자, 9월 25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26,150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늘 새벽부터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약 1% 내외로 0.5포인트 이내로 움직이고 있던 이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이게 되니까 살짝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움직임까지는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틀 동안 너무 작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움직임도 크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지금 움직이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9월 21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녹색 추세선 리테스트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구간을 지키면서 마감을 잘 해준다면 다행이지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어디 25K대 구간을 확인하러 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우리가 보게 되시면은 여기 녹색선 안으로 지금 진입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텨주는가 싶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지금 밑으로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아래 구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이 25K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 21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0.382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되돌림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은 27K를 돌파했고 약간 떨어지고 있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7K 구간 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27K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구간이 말씀드렸던 0.382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되돌림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추세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 618 구간을 넘어주는 움직임까지 나와줘야지 완전한 상승 추세다. 그 전까지는 아직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확실한 추세의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구간 노려보시고 그 구간을 이탈한다 더 올라가 준다 라고 하면 추세의 변환이구나 라고 하면서 추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월 23일 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자, 화살표 방향처럼 지금 구간 깨지면 밑으로 한번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양 포지션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는 그 당시에 현재 보유가 26419 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간이 깨지면 이 아래 구간 이전에 사용을 했던 계속해서 사용했던 이 구간의 상단 부분까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양 포지션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롱 포지션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추가 매수 롱 구간 잡아놓고 양 포지션 전략 현재가로 쇼 포지션 일부를 매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현재 가격은 26560일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지션 정해원방에서는 나갔고요. 그래서 이 롱 추매 구간에서 숏을 정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롱 추매 구간에 숏은 종료한다. 그래서 26216이죠. 마찬가지 숏도 26216 양 포지션 전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26216 보내드린 그대로 포지션 진입도 했고 매도도 해서 일단 숏 포지션은 수익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한 8시쯤 이런 식으로 포지션 정리를 하게 되었고요. 일단 다른 분들도 일단 수익으로 지금 마무리는 하고는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상승이 이어지다가 횡보를 하는 구간이 아니었죠. 여기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힘이 빠지는 모습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아요. 뭐 RSI를 보던 MACD를 보던 아니면 SSR 지표를 보던 여러 지표를 종합해서 여기에서 지금 횡보는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힘이 빠진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참 애매해요.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표들을 보고 상대적으로 유입량이 많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안 받쳐지고 이런 게 이제 힘이 빠진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횡보 변동성이 거의 없는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이전에도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하락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여기에서 숏 포지션으로 양 포지션 대응을 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롱 포지션
말 그대로 아까 가지고 있었던 추매까지 진행이 돼서 롱 포지션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나 포지션 부분 알려드렸고 이번 주 일정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요일 CB 소비자 신뢰지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28일입니다. 목요일 GDP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고용이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파월이 했는데 예상치는 이전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많다라는 건 고용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와준다면 좋을 것 같고 GDP도 이렇게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CPI에 집중 많이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CPI보다 더 연준에서 많이 보는 게 PC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새벽에 파월 의장 연설이 있는데 뭐 이거까지는 챙겨보실 필요 없고요. 소비지출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예상 시장 컨센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헤드 같은 경우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헤드로 보게 되면은 이전보다 높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근원 코어 같은 경우에는 3.9%로 이전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예상치 시장 컨센처럼 똑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변동성이 크게 없지 않을까, 오히려는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은 근원 이 코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이 PC에서 예상치 코어는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컨센이 나와주면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중요한 거 미국 셧다운입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이 셧다운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고, 그래서 다음 달 정부가 미국 정부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여기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회계 연도가 오는 30일에 마무리가 됩니다. 9월 30일. 그래서 내년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 있는 이 회계 연도에 있는 이 예산안을 아직 처리를 못했다라는 거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7일 안에 예산안 처리를 못하면은 셧다운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셧다운이 되게 되면은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이제 미국 예산이 상하원을 통과를 하고 대통령 서명 순서로 이렇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셧다운이 내려지게 되면은 일부 기능이 다 마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휴가를 떠나야 되고, 이 정부에서 하는 기능이 마비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뉴스들이 나올 것 같아요. 공포감을 심어주는 뉴스들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경제에 지금 영향을 벌써 미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고금리 정책,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 것도 주요 요인이지만 셧다운 우려도 하락에 항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소속인 메카시 하원 의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만 쓸 예산이라도 통과시키자고 한 달짜리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아직 이것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이 셧다운에 관해서 계속해서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미국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고금리부터, 그리고 유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셧다운, 거기에 더불어서 자동차 노조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죠.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노사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파업 확대를 선언했는데, 지금 전미자동차 노조 위원장이죠. 숀페인이 22일 오전 10시경에 조합원 연설에서 정오부터 파업 참가 사업장을 20개 주에 걸쳐 있는 제너럴 모터스와 스텔란티스의 38개 부품 공급 센터로 확대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자동차 업계의 파업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치죠?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 가격을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가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내용들 보면 굉장히 안 좋은데 오히려 역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오히려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거는 저의 그냥 가능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 뉴스들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근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이유 중에
증시가 반대로 오를 수 있는, 개미들을 속이고 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면은 이럴 경우입니다. 시장이 어떤 식으로 반대의 무빙을 보여줄 수 있냐면,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부가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아까 말했던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실제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 같은 경우에 11월에 또 뭐가 있죠? FOMC가 있어요. FOMC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셧다운이 돼버리면은 깜깜이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9월 이후에 경제 활동이나 물가에 대해서 데이터, 계속해서 말하던 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데 마음대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보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오히려 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돌아와서 이 파업을 하게 되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 고용시장, 계속해서 파월은 뭐라고 얘기하죠? 고용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시장이 오히려 식어줌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명분을 없앨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반대의 움직임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내용, 일단 기본적으로 꼬아서 보지 않고 직설적으로 딱 보면은 좋은 내용들이 아니죠. 지금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거 지키지 못하고 있죠.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경우들을 생각을 하고 오히려 셧다운이 해제가 된다. 아까 말했던 예산안이 극적으로 또 타결이 됐다. 이러면은 반대로 또 움직일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죠. 오르는가 내리는가 어쩌라는 겁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알 수 있나요? 셧다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이 노조 파업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이걸 아는 사람 있나요? 내릴 건지 오를 건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요 일정들을 체크를 하고 여기에서 셧다운이 만약에 예산안이 타결이 됐네? 라고 하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뉴스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이 뉴스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상황을 알고 있는 다음에 말했던 것처럼 기준점을 잡으면 된다. 내가 손절 라인 어디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어디 오면은 살 거다.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네. 난 여기에서 한번 사봐야겠다.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왔네? 그럼 난 이제 손절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준비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또 여러분들 명절 연휴가 굉장히 길게 오는데, 다음 영상은 제가 추석 전에 이 영상 한번 준비하도록 할게요. 제가 21년 9월에 2년 전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 추석 당일 단 한 번도 양봉이 나온 적이 없다라는 동영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 그대로 하면 치면은 아마 나오겠죠. 한번 보시면은 그냥 이건 재미로 보는 겁니다. 추석 날은 어땠을까? 추석 당일은 모두 하락을 했었어요. 캔들 자체가. 이 영상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럼 하락 이후에 추석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거를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추석 전에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